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언제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능력, 보행자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보행안전 5원칙부터 살펴볼까요? 첫째는 우선 멈추는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무조건 건너려고 하면 위험해요. 길을 건너다가 일어나는 사고 중 80%가 갑자기 뛰어들다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에는 일단 멈추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왼쪽, 오른쪽, 그리고 다시 왼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있는 쪽으로 차가 오고 있는지 왼쪽을 가장 먼저 본 다음, 오른쪽에서도 차가 오는지 봐야 하겠죠? 그리고 다시 왼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요. 다음, 셋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면서 손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나의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간 만큼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야 하며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건너가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차가 멈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해요. 손을 든 다음에는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신호에 걸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건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야 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를 보면서 건너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는 멈추어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길을 건너는 동안에도 자주 차를 살펴보아야 해요. 지금까지 길을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안전한지 보행안전 수칙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생활 속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상황별로 안전수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가장 먼저 보행자 안전수칙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 보도로만 다니는 것인데요. 차가 다니는 길인 차도로 걸으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또 횡단보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건너야 해요. 또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횡단시설을 통해 건너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차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길을 다닐 때는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아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듣게 되면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통학버스 안전수칙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등하굣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통학버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버스를 탈 때에는 급하게 뛰어나와 버스를 잡지 않아요. 급하게 뛰어 출발하려는 버스를 잡게 될 경우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버스 안에서는 얌전히 앉아 머리와 손을 차 밖에 내놓지 않아요. 차도에서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창 밖에 손이나 머리를 내놓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또 다음,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내려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인데요. 차도가 아닌 곳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함께 배웠듯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집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파트 단지 내 혹은 주택가 내에서도 일반 도로와 똑같이 조심하며 다니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차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해요. 횡단보도 혹은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 횡단 3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서다, 보다, 걷다. 여러분들 모두 지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을 탈 때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자전거, 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보호 장비를 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답니다. 또 횡단보도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걷는 것이 중요해요. 횡단보도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딪힐 위험이 커요. 또 내리막길에서 내려갈 경우에는 속도가 급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내려서 걷는 것 기억해 주세요. 또 되도록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는 것이 좋아요. 일반 도로는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동수단을 탈 때 이어폰 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알기가 어렵답니다. 드디어 이번 교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이번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답을 맞출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퀴즈는 버스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 빨리 뛰어가서 타요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급하게 뛰어나와서 버스를 잡으면 위험해요. 버스가 오고 있다면 달려가 잡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를 타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왼쪽으로 걸어야 해요 인데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걸어야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차들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걸으면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퀴즈.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X입니다. 배운 내용 중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집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이 나나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주변도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 똑같이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해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어요. 인데요. 정답이 무엇일 것 같나요? 정답은 O입니다. 자전거나 킥보드 같이 이동수단을 타는 경우에 횡단보도나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걸어야 해요. 내리막길은 빠르게 내려갈 수 있고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푸른 안전 지킴이와 함께 안전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오늘 배운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나요? 한 명 한 명 교통안전 수칙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 푸른 안전 지킴이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나무재단 어린이 생활안전 지원 사업 푸른안전 지킴이의 김태희 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